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디지털 안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교과에 아주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체와 관련된 재미있는 소재로 코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기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질 상태로 다양한 성질과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의 특성과 행동을 이해하며 일상생활에서 여러 현상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에게 기체를 설명할 때는 실험과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흥미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과학 교과의 관심과 코딩 도구 활용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싶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지금 눈 말똥말똥, 귀 쫑긋쫑긋 하고 함께할 준비 되셨죠? 그럼 과학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고고고! 과학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학습 목표 첫 번째, 기체 네가 궁금해. 두 번째, 코딩을 활용한 과학 시뮬레이션. 1차 시에는 기체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시각화해보고 풍선 부피가 온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기체가 온도와 압력에 따라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기체의 성질, 부피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는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간을 채우는 성질이 있습니다. 또한 고체나 액체에 비해서 대단히 가볍고 압축하기 쉬운데 그 이유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기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는 모두 분자라고 하며 항상 공간 속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체의 성질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작아집니다. 아래 그림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삼각 플라스크에 고무 풍선을 연결하여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풍선이 빵빵해졌고 반대로 얼음물에 담그니 풍선이 쪼글쪼글 오그라드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직관적으로 온도 변화에 따른 분자수 증가와 움직임을 보여주고자 만들어 왔습니다. 온도 슬라이더를 높이니 분자수가 증가하고 천천히 온도를 낮추면 분자수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따른 분자수 증가 어때요?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도 이런 기체 현상을 나타내는 게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온도, 부피 변화 말고 기체의 다른 기본 특성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양과 부피가 변한다. 기체는 담긴 용기의 모양과 부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로 풍선을 들 수 있는데요. 공기를 풍선에 넣으면 길쭉한 모양, 동그란 모양, 별 모양 등 다양한 풍선 모양과 부피에 맞춰 공기가 채워지는 걸 친구들도 경험해 봤을 겁니다. 두 번째, 분자가 자유롭게 움직인다. 앞서 말했듯이 기체 상태에서는 분자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요. 이 때문에 기체는 쉽게 압축될 수 있어서 자동차나 자전거의 타이어에 공기를 넣어서 기체의 압축성을 이용해 단단한 타이어를 만듭니다. 기체 팽창은 자동차 에어백에 사용되는데 사고가 났을 때 기체를 빠르게 팽창시켜 충격을 완화합니다. 세 번째, 밀도가 낮다. 앞서 설명했듯이 고체나 액체보다 기체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헬륨 풍선이 공기 중에 떠오르는 이유도 헬륨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체의 재미있는 성질을 엔트리 블록 코딩을 활용하여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1차 시 프로젝트 내용을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의 대답값에 따라 풍선의 모양이 바뀌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기체의 온도 변화에 부피가 변하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오브젝트와 변수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엔트리 봇은 삭제하고 오브젝트 추가하기를 눌러 배경과 물건 카테고리에서 풍선 하나와 단색 배경을 검색해 추가합니다. 오늘의 중요한 변수 만들기는 블럭
모양, 소리 옆, 속성 탭에서 변수 추가하기를 눌러 변수 이름의 부피, 기본값 임의로 80, 하나 더 온도 변수가 추가 기본값으로 20을 설정하고 온도 변수는 슬라이드 체크박스를 체크하여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을 조절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완성 코드입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크기와 풍선 모양, 초기화한 후 현재 온도와 부피값을 말합니다. 온도값은 묻고 대답하기를 기다리기를 통해 대답으로 얻은 값은 온도 변수에 저장하여 사용합니다. 자료 카테고리에서 안녕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을 활용하여 온도 변수 값의 대답 값을 저장합니다. 현재 온도와 현재 부피 말하기는 두 개의 문자열을 결합하여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고 변수 값을 문자열에 포함시켜 동적으로 변경되는 메시지를 생성하여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자 사용하였습니다. 계산 카테고리에서 안녕 엔트리 합친값, 블록을 두 개 가져와서 합쳐 사용합니다. 부피 변수값은 부피가 온도에 비례하여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간단한 수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는 기체의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가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교육용 시뮬레이션에서는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간단한 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풍선 크기는 부피 변수값만큼 바꾸고 만약에 부피값이 600보다 크다면 풍선 터진 모양으로 바꾸고 코드 작성을 끝이 납니다. 친구들 그럼 이제 실습하러 가볼까요? 출발! 실습하기 전에 간편하게 실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링크를 패들렛에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바탕화면에 크롬 브라우저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주소창에 패들렛 주소를 또박또박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을 잘 했나요? 배포 파일이 담긴 패들렛 창이 열렸죠? 오늘 실습에 필요한 배포 파일을 담아왔습니다. 패들렛에서 첫 번째 온도 부피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리메이크를 눌러주세요.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풍선 오브젝트와 단색 배경은 미리 추가하였습니다. 온도와 부피 변수 또한 속성 탭에서 변수 추가하여 두었습니다. 그럼 풍선 오브젝트의 코드 작성해 볼까요? 시작 카테고리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가지고 옵니다. 생김새에서 크기를 100으로 정하기 블럭 가져와서 50으로 수정합니다. 생김새 안녕 4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두 개를 가져와서 현재 온도는 20도입니다. 현재 부피는 80입니다. 수정해 주시고 2초로 바꿔줍니다. 온도값을 대답으로 받기 위한 블럭은 어디 있었죠? 그렇죠. 자료 카테고리에 안녕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럭 가지고 옵니다. 온도를 입력하시고 대답을 온도 변수에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카테고리에서 부피값을 10으로 정하기 블럭을 가져와 삼각형 누르고 온도값을 바꿔주시고 10 대신 대답을 넣어주세요. 대답으로 받은 값은 한 문장으로 말하기 생김새에서 안녕 4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2초를 바꾸고 안녕에 들어갈 블럭은 계산 카테고리에서 중간쯤 합치기 블럭을 가져옵니다. 두 개를 꺼내서 천천히 합체합니다. 뒤에서 천천히 흰색 테두리가 생기면 딸깍 넣습니다. 말하기 문장을 넣어 보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대답 넣으시고 도입니다. 라고 수정합니다. 현재 부피 문장도 같은 블럭을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위해 블럭을 복사 붙여넣기 기능을 활용하여 보겠습니다. 복사하고자 하는 블럭 앞부분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 코드 복사 붙여넣기가 나오면 클릭, 같은 블럭이 복사됐죠? 그럼 현재 부피로 바꿔주시고 대답은 빼고 부피 변수 값을 넣고 입니다 라고 수정합니다. 살짝 띄워놓고 가운데 들어갈 부피 변수 계산은 자료 카테고리에서 부피를 10만큼 더하기 블럭을 가져와서 10 위치에 연산 블럭을 넣습니다. 계산 카테고리에서 10 더하기 10,
10 곱하기 10 블럭을 가져오고 합체합니다. 맨 앞 10회는 온도 변수 값을 넣어서 완성합니다. 다음은 풍선 크기를 부피 변수값만큼 바꾸고 0.1초 기다린 후 조건 블럭을 넣습니다. 흐름에서 만약 참이라면 블럭을 가져오고 판단 카테고리에서 앞에 10이 큰 부등호를 가져와 넣습니다. 부피값이 600보다 크다면 풍선 모양을 터짐으로 바꾸고 코드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실행 한번 해볼까요? 현재 온도값, 현재 부피값. 온도를 30도로 대답을 하면 온도 변수의 저장 계산이 되어서 풍선이 커집니다. 온도를 좀 높여볼까요? 현재 온도, 현재 부피 60. 변수 담아 적고 계산. 이제 풍선이 터지겠네요. 여러분도 실행이 잘 되었나요? 혹시 놓쳤거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패들렛에 완성 파일 올려뒀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차 시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코딩에 대한 흥미로움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함께 작성한 코드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해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의 힌트, 부피값을 달리하여 풍선의 색깔과 모양 바꿔보기입니다. 소리를 추가한다던가 다른 효과를 추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아이디어로 기체의 성질과 온도 부피 변화를 더 시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랍니다. 1차 시 학습 내용 정리해 볼까요? 기체 상태에서는 분자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Yes or No? 어느 쪽일까요? 맞습니다. Yes가 정답입니다. 기체 상태에서는 분자들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압축화, 팽창이 용이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문제. 기체의 온도가 상승하면 풍선의 크기는 어떻게 변화했나요? 맞습니다. 풍선의 크기가 커졌습니다. 기체의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 시각화해보니 재미있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공기 압력이 부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는 풍선이 우주로 계속 날아갈까요? 열기구가 떨어져요. 게임 즐기기입니다. 시간 관계상 열기구가 떨어져요는 게임 형식으로 만들어 완성 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2차 시 엔트리 실습 후 파일을 열어 코드도 살펴보고 즐겁게 친구들과 해보길 바랍니다. 2차 시에 알아둬야 할 포인트는 함수입니다. 함수는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코드 블럭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함수는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블럭 또는 명령어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는 언제든지 호출해서 그 일을 반복해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할 때마다 일일이 코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습할 때 함께 만들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1차 시는 기체와 온도 변화를 알아봤다면 2차 시는 기체와 공기 압력입니다. 밀도가 낮은 헬륨은 공기보다 가벼워 하늘로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가 파티에 자주 사용하는 풍선도 헬륨 풍선입니다. 불어서 놓아두면 천장에 붙어 있죠. 천장이 막혀서 더는 못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헬륨 풍선이 우주까지 도달할 수 없는 이유는 대기압, 온도 감소, 대기의 밀도, 중력, 헬륨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로 인해 헬륨 풍선은 지표면에서 약 30에서 40km의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과학적 원리를 엔트리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실습에 앞서 2차 시 프로젝트 내용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학생이 풍선이 하늘로 계속 날아가는지 주제로 대화를 하고 풍선이 올라가다 터지는 프로젝트입니다. 안녕 친구야, 반가워.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내 헬륨 풍선을 놓쳐서 하늘로 날아갔어. 어떻게 풍선이 계속 하늘로 날아가는 거야? 그건 아닐 거야. 그럼 위로 날아가면 공기 압력이 낮아져 풍선이 터지고 말 거야. 장면 1, 2, 배경과 오브젝트들도 추가해 두었습니다. 둘의 대화가 끝나면 장면 2로 넘어가 풍선이 계속 올라가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필요한 오브젝트는 소녀, 소년, 풍선입니다. 남학생 손에는 원래 풍선이 없는 오브젝트였는데 남학생 모양에 들어가 풍선을 그려 저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블록 중 읽어주기 블록을 추가하여 시각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청자들이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활용하였습니다. 공기 압력이 0이 되면 풍선은 터지며 종료됩니다. 코드 설명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질문을 듣고 기다리고 대답하는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는 함수와 인공지능 읽어주기 기능을 함께 활용하여 말풍선을 통해 대화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녀 각자 시작 위치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5번 반복하여 만납니다. 대화를 하듯 말하고 몇 초 기다리기 블럭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질문할 때는 기다리며 대화를 이어가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남녀 말하기 함수를 만들어 코드 반복에 편리성을 더했습니다. 공기 압력 변수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카테고리에서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 클릭, 읽어주기 블록 추가하여 클릭하면 읽어주기 관련 블록들이 생성됩니다. 텍스트를 다양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기능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목소리 대신 일정한 목소리와 톤으로 공지 안내물을 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수 만들기는 함수 카테고리를 클릭하여 함수 만들기, 함수 이름, 매개 변수, 그리고 실행할 코드 블럭을 저장합니다. 장면 2 코드는 시간 관계상 넣어왔습니다. 풍선 코드는 장면 2가 시작되면 실행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 처음부터 실행 시 장면 1 변경 후 시작 버튼을 눌러야 실행이 됩니다. 장면 2가 시작되었을 때 공기 압력이 보이게 설정하고 공기 압력 초기 값은 선생님이 임의로 1000으로 정하였습니다. 풍선 모양과 크기를 초기화하고 풍선이 처음 보이는 위치로 이동시킵니다. 풍선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아래, 위, Y좌표를 1만큼씩 바꾸고 공기압력, 변수값을 마이너스 5만큼씩 더하여 공기압력값이 줄어들게 하였습니다. 크기는 공기압력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이므로 크기를 이만큼씩 키웁니다. 만약에 공기압력값이 0이 되면 풍선이 터지는 모든 코드는 멈춥니다. 하늘 코드는 하늘 위로 풍선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Y좌표 값을 이동시키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친구들, 그럼 이제 실습하러 가볼까요? 풍선 압력 만들기 클릭해주세요. 리메이크 눌러주세요. 선생님과 같은 화면이 열렸나요? 장면 1 남녀 오브젝트와 배경 추가했고요. 장면 2 하늘 배경과 풍선 오브젝트 추가했습니다. 코드도 시간 관계상 다 넣어왔습니다. 소년 코드와 소년 함수 코드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음은 소년 모양 탭 클릭, 선생님 설명 잠깐 듣겠습니다.
원래는 소년 모양 한 개였는데 풍선 들고 있다가 놓치는 상황을 연출하고 싶어서 소년 2 추가하여 방향과 색깔을 바꾸고 풍선을 그려 넣어 저장하여 오브젝트로 사용하였습니다. 소년 함수 코드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 함수는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소년 함수를 미리 만들어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서랍처럼 꺼내어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년 함수 만들기, 함수 이름 남자 말하기, 생김새에서 안녕 말하기 가져와서 4개 변수를 넣습니다. 함수 블럭을 가져와 넣고자 하는 문장만 수정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0.1초 기다리기, 인공지능 카테고리 남성 목소리 높이 설정, 블럭 가져오기, 엔트리 읽어주기, 블럭 가져와 매개 변수 넣기, 2초 기다리기, 말풍선 지우기, 함수 블럭 저장이 함수 블럭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도록 선생님이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소년 코드 작성입니다. 시작 카테고리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가지고 옵니다. 소년 3 반가운 모양으로 바꾸기,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인 후 0.1초 기다리기를 5번 반복합니다. 흐름에서 2초 기다리기 가지고 오고 생김새에서 소년 놀란 모양으로 바꿉니다. 흐름에서 1.5초 기다리기 가지고 오고 함수에서 남자 말하기 함수 블럭 가져와 내 헬륨 풍선을 놓쳐서 하늘로 날아갔어 라고 수정합니다. 다시 대화를 이어가듯 3초 기다리기, 남자 함수 말하기에서 블럭을 가져와 그건 아닐 거야, 구름 위로 올라가면 공기 압력이 낮아져 풍선이 터지고 말 거야 라고 작성합니다. 흐름에서 2초 기다리기를 가져와 소녀가 말하는 동안 기다립니다. 시작 카테고리에서 다음 장면 시작하기를 가지고 오면 오늘의 코드는 완성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다 잘 되나요? 실행이 안 되면 놓친 부분이 있다면 패들렛의 완성 파일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열기구가 떨어져요는 열기구가 하늘로 올라가는 원리인 내부의 공기를 가열하여 부피를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공기의 밀도가 낮아져 상승하게 되는 것을 활용하여 게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열기구가 하늘 위로 올라가는 원리는 공기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여 내부 공기를 가볍게 만들어 부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이를 통해 열기구는 상승하고 내부 공기를 식히면 하강할 수 있습니다. 부력은 물체가 물이나 공기처럼 액체나 기체 속에 있을 때 위로 밀려 올라가는 힘이에요. 열기구나 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완성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열기구가 하늘에서 복제되어 무작위 위치에서 내려오고 열이 식으면 땅으로 떨어지는데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여 불 오브젝트가 열기구를 다시 하늘로 올리는 코드입니다. 점수 변수는 초기화 10으로 설정되었고 열기구가 땅에 닿으면 마이너스 1점 더해서 점수가 0이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우리 친구들 완성 파일 열어서 코드 한번 살펴보시고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아이디어를 더하여 조금 더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의 힌트, 초시계를 추가하여 조금 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작 시점부터 경과된 시간을 측정하거나 특정 이벤트 전후의 시간을 기록하여 반응 속도나 실행 시간을 계산하는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2차 시 포인트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 땡땡이의 발생. 기구 내부의 공기가 가벼워지며 외부의 공기보다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땡땡이 발생합니다. 이 땡땡은 열기구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으로 작용하여 기구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부력입니다. 2차 시 수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엔트리를 사용해서 기체의 성질과 부피 변화를 배우고 코딩으로 재미있는 시뮬레이션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배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더한다면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과학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요. 1, 2차 시 수업을 통해 과학과 코딩의 멋진 세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앞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항상 도전하고 배우기를 멈추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은 디지털 세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과학 융합 코딩 미션의 M코드를 획득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대단해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